9월 17일 생생주식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좀 눌리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어떤 분위기를 간단히 좀 짚어보면은, 일단 미국이 지금 FOMC 금리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소비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은 소비 지표가 아직은 괜찮다. 이런 상황에서 PPI와 CPI가 상승을 하고 있다. 과연 이런 여건 속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또 한편의 좀 의구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올해 내에 한 2회 내지 3회,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전망하는 그러한 금리 인하 횟수를 갖다가 이번 FOMC 점도표상에서 충족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심리,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있었어요. 물론 눈치보기입니다. 눈치보기인데, 이러한 어떤 분위기 여건 속에서 한국 증시는 10일 연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맞물려 가지고 오늘 조정 눌림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후속적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앞선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는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0일 연속 상승한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어떤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 이렇게 눌리면은 다시 대반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상승이 진행되다가 여기서 되눌리면은 대반등하는, 이렇게 조정을 주면은 대반등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눌리거나 쉬어갈 자리에서 눌리거나 쉬어가지 않고 그냥 오른 경우죠. 이번에 보면 11거래일 연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정고점을 돌파해 가지고 돌파 후 지지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올라가 버렸죠. 자, 이 경우에는 이 영역으로 이렇게 눌리는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여기에서 이런 상승을 보였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돌파 후 지지 테스트 안 걸치고 더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더 눌렸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쉬어갈 자리에서 쉬지 않고 약간 오버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은 있으니까 좀 둘 중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흐름은 이렇게 되든 어쨌든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거냐 둘 중에 어떤 거냐를 우리가 체크하는 기준은 바로 이렇게 체크할게요.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의 FOMC에 금리 인하가 노출되고 나서, 그리고 점도표가 노출될 거 아닙니까? 공개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점. FOMC 금리 인하 노출 이후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앞선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5일이평선을 지지하거나, 자, 보세요. 우리가 저항을 돌파할 때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 후 지지로 전환하면서 올라가는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어떤 지지도 깨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고 내려가서 고점으로 저항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지수가 5일이평선을 지지하거나 또는 5일이평선을 하향해도 곧바로 하루 만에 다시 회복, 하향 후 하루 만에 회복은 지지로 의지한다 라고 이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지나 하향 후 곧바로 회복,
하루 만에 회복,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 상승의 파동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나 5일 이평선을 하향을 해서 고점 저항을 주면서 다시 밀린다 이러면은 이거는 5일 이평선을 단기적으로 약간 꺾는 흐름이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서 돌파 후 지지 테스트를 거치지 못했던 바로 여기죠. 전고점을 돌파 후에 지지 테스트를 거치지 못했던 이 영역권에서는 뭐 추가로 눌릴 여지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기준입니다. 이 5일 이평선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염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OMC 금리 인하 점도표 공개 이후에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종목별로는 이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주도했으니까 이들 종목들의 등락이 중요하겠죠. 또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수의 후속 등락 성격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반도체가 일단 좋았잖아요.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도 일단 삼성전자는 뭐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7,000원대나 이런 5만원대 접근했던 물량 그대로 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수익이 났고,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은 우리가 23,000원대 분할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서 어제 상승 고점에서 일단 차익하는 이런 매매를 해서 반도체에서 수익을 냈고요. 미국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 주식을 딱 한 종목씩만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매수를 제시해서 대응을 하는데요. 여러 종목이 아니고 딱 한 종목씩만. 앞서서는 제가 팔란티어를 매수해가지고 팔란티어에서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팔란티어를 매수해서 팔란티어에서 수익이 이렇게 났었죠. 팔란티어를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 후속타로 우리가 주식장인과 멤버십이 들어갔던 게 뭐냐면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 한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여러 종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정을 이용해서 여기서 분할 매수하시라.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얘기했는데 그게 최근에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같이 매수를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아이온큐였거든요. 아이온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급등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반도체에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워닝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일단 수익이 났는데, 그럼 향후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반도체 이외에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여전히 로봇 쪽을 얘기합니다. 로봇 쪽은 얼마 전에 일단 단기 모멘텀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해서 로보스타 이런 종목은 뭐 저희가 수익을 낸 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로봇 쪽은 여전히 장기 성장 섹터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로봇은 국내외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효과가 분명히 계속 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리기판.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저점에서는 좀 찌글찌글하다, 저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대장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이 주력으로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삼성전기 주력으로 매매해갖고 수익을 만들었죠.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주는 유리기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업화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CXL, 이것도 이전에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HBM 후속 게임 체인저로 CXL, 이쪽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력설비인데, 전력설비가 많이 올랐지만은, 오르고 나서 매물 공방을 벌이지만은 여전히 아직은 업황이 좋다. 지금 미국 쪽에서요, 전력 부족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하고 이 발전소하고 연결하는 전력망 구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물 수화를 거치더라도 패턴 자체가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쪽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외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매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주식장인 9월 이벤트, 자 9월 이벤트 가격 할인에다가 무료 기간까지 5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마감되는데요. 시간 늦지 않게 주식장인 카페에 가셔서 공지사항 확인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